어, 오늘 오전 기조연설 마지막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한테도 또 30분의 시간이 주어졌네요. 예정된 점심시간보다 좀 늦게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지치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제 노코드 AI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좀 설명을 하고 있는 클로바 스튜디오라는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계속 들었던 기조연설들을 보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코딩 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AI 모델을 코딩 없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네이버 클로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클로바라는 조직은 네이버라고 하는 국내에서 1위 검색 엔진 사업자죠. 그 네이버라고 하는 국내 1위의 포털 사업자, 그리고 라인이라고 하는 일본에서의 1위 메신저 사업자로부터 쏟아지는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AI 모델을 또 반대로 네이버나 라인에 적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저희가 네이버나 라인 내부에 적용하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의 B2B 비즈니스도 펼치고 있습니다. 클로바라고 하면 대부분 집에 있는 AI 스피커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저희 AI 스피커들 직접 개발하고 또 그리고 다른 서드파티 파트너들이 만들어 놓은 디바이스에 저희 AI 비서 플랫폼을 탑재하는 일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AI 요소 기술들을 API 상품화하고 그런 것들로 B2B 비즈니스들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AI 엔진들은 챗봇, 음성 인식, 안면 인식, 음성 합성, 뭐 다양한 것들을 갖고 있는데요. OCR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네이버 클라우드 위에 API 상품화해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고요. 좀 몇 가지 API들, 요소 기술들을 합쳐서 새로운 서비스들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AI 콜이 있는데요. AI 콜은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 그리고 챗봇 요 세 가지 AI 기술들을 융합을 해서 AI가 사람 대신 전화를 받아주고 전화를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도 네이버 클라우드 위에 지금 API 형식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AI 기술들을 가지고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 기술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코딩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하이퍼 클로바, 뭐 클로바 스튜디오 이것들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코딩이 필요합니다만 그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코딩이 좀 필요 없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2.0이라는 표현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2015년을 기점으로 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방법론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딥러닝의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었던 AI 모델이 사람의 인지 능력들을 뛰어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딥러닝이 본격적으로 실제 현업에 쓰이기 시작한 시점인데요. 그때 이후로 보면 이 만들어진 코딩의 결과물이 딥러닝으로 만들어진 코딩의 결과물이 과연 이게 사람이 짠 건가? 직접 코딩을 한 거에 가까운가? 아니면 이거는 양질의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가 쓴 프로그램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2.0의 컨셉은 사람이 코딩을 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코드를 만들었다는 컨셉인데요. 이 딥러닝으로 만들어진 이 좋은 모델이 곳곳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도 내고 많은 기업들에서 이 AI를 도입하기는 시작을 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AI 모델이 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따라서 개발이 되고 시스템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개발 공수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간도 산정을 할 수 있고 비용도 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AI 모델 개발은 분명히 돈을 받고 하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과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기간도 산정하기 어렵고 좀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AI 모델을 잘 개발하는 개발자들 혹은 모델러들을
고용을 해서 개발을 하면 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좋은 양질의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양질의 데이터입니다. 그냥 데이터만 또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지도 학습 방식으로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정답을 또 매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문제점과 그 다음에 양질의 데이터를 정답까지 매겨서 준비해야 되는 이런 비용적인 문제점을 모두 극복하고 좋은 AI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현업에 적용시켰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자, 이제 행복해지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행복한 시간이 길게 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AI 모델은 새로운 형식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 정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앞서 고통을 겪었던 이 두 가지의 양질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또 겪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죠. 기존의 AI를 개발하는 방법론을 보면 각각의 타스크별로 양질의 데이터들을 모읍니다.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정답을 다 일일이 매기죠. 그런 다음에 굉장히 몸값이 비싼 AI 모델러를 고용해서 그 AI 모델러가 저 각각의 데이터에 최적화된 딥러닝 모델을 개발을 합니다. 근데 하나의 모델로 좀 개발을 해서 여러 군데 쓰면 좋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각각의 타스크별로 매번 새로운 모델을 개발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 네이버는 컨셉추얼하게 뭐 이게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하나의 하이퍼스케일 AI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이퍼스케일 AI를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언어 모델을 저희는 하이퍼클로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이퍼클로바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세 가지의 필수 요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 이 하이퍼스케일의 AI의 모델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현업에 적용하는 뭐 GPU 서버 한두 대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오픈 AI에서 개발한 GPT-3만 보더라도 일반 기업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 수준의 모델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사이즈를 연산을 하고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했고 저희 네이버는 한 1,000억 원 정도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서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슈퍼컴퓨터 도입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돈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 AI가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로 필요했던 건 양질의 데이터인데요. 저희는 오픈 AI에서 만든 GPT-3 대비해서 한국어를 훨씬 더 잘하는 언어 모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네이버는 20년 넘게 한국에서 1위 포털 사업자로서 쌓아왔던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 있고 그리고 슈퍼컴퓨터 있다고 또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세 번째 필요했던 요소는 상당히 훌륭한 AI 전문가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저희는 하이퍼클로바를 만들었고요. 하이퍼클로바를 만들어서 발표했던 것은 작년 5월이었습니다. 작년 5월이면 지금 벌써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죠.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이 하이퍼클로바를 곳곳에 좀 실제 쓰고 레퍼런스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하이퍼클로바라고 하면 이 하이퍼스케일 굉장히 큰 모델 사이즈를 가진 큰 모델인데요. 이 모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트랜스포머 기반의 언어 생성 모델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역량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캐릭터와 대화하는 것처럼 뭐 이루다처럼 대화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시를 쓰거나 가사를 쓰거나 소설을 쓰는 이런 창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시피도 만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뭔가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도 해주고요. 뭐 사투리도 만들어주고요. 굉장히 이런 다양한 과거의 NLP 영역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는 이 하이퍼클로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 중에
한 5가지 정도를 먼저 좀 집중해서 사례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약, 두 번째는 창작, 세 번째는 분류, 그리고 네 번째는 데이터 증강,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화. 이 5가지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사례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하이퍼클로바라는 언어 모델은 그냥 AI 모델입니다. 이 모델 자체도 굉장히 학습하는 데 슈퍼컴퓨터가 쓰였지만 이 모델을 서빙하는 데도 굉장히 큰 GPU 서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모델에 접근하기 위한 API나 이런 코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하이퍼클로바 언어 모델에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자연어로 결과를 받아갈 수 있는 클로바 스튜디오라는 도구를 개발을 했고, 그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서 지금 외부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네이버 클라우드 위에 API 방식으로 지금 서비스를 올려두었고요. 누구나 신청을 하시면 저희의 승인하에 쓰실 수 있도록 클로즈드 베타 형식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클로바 스튜디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로바 스튜디오의 기능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튜닝, 그리고 익스플로러, 이렇게 3가지의 큰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자연어 기반으로 사용자가 꼭 개발자의 필요는 없습니다. 기획자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들어와서 자연어로 본인이 원하는 AI 모델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파라미터도 세팅할 수 있고요. 저 에디터 영역이 있는데요. 저기에 그냥 텍스트로 치면 끝나는 쉬운 도구입니다. 데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에 들어가서 저쪽에서 저렇게 모델도 선택을 하고요. 사이즈별로 선택을 하고 각종 파라미터를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플레이그라운드 에디터 영역에 제목도 쓰고 저기에 이제 지시문이라고 그래서 저렇게 명령을 씁니다. 사람한테 하듯이 명령을 쓰고 몇 가지 예제들을 저렇게 넣게 되는데요. 전문 용어로 퓨샷 러닝, 제로샷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저기에 예시문들을 저렇게 넣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결과물을 예시로 몇 가지를 쭉쭉 넣어주는데요. 요거는 샘플은 술을 테마로 음악 서비스에서 사용할 문구를 작성하는 케이스고, 장르와 키워드를 미리 세팅해서 넣어주면 저런 멋진 문구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그거를 테스트해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렇게 여러 가지 샘플들을 넣어주고 나서 내가 받고자 하는 거를 저기다 적습니다. 장르는 발라드고요. 키워드는 소주입니다. 내용이 쭉 나왔는데요. 저 뒤에 신나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발라드랑 안 맞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팅을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템퍼런처라고 하는 또 파라미터도 건드려서 해봤더니 굉장히 좋은 문구가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저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각각의 키워드별로 확률 값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코딩을 할 줄 몰라도 이 언어 생성과 관련된 다양한 AI 기능들을 서비스 기획자나 사업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컨셉들을 다 여기서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죠. 기획자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써보는 거는 쉬워 보이고 좋네요. 근데 실제 현업에 적용하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저희가 여기 퓨샷 러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예시 저렇게 5개 넣는 걸로 저걸 어떻게 서비스에 붙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결과물들을 보면 실제로 저 퓨샷 러닝으로는 부족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게다가 이 에디터라는 공간이 보면 2048 토큰이라고 하는, 저희 토큰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한정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포함해서 2048 토큰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 안에 샘플을 무작정 많이 넣을 수도 없는 구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토큰은 형태소와 유사한 개념인데요. 한 개의 한국어 키워드당 한 2개 정도의 토큰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048 토큰이라고 하면 1024 키워드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튜닝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태스크가 있을 거예요. 문서 분류, 그다음에 문장도 요약하고, 문장도 이제 메시지도 생성해내고 싶고, 뭐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각각의 회사에서 갖고 있는 샘플들을 엑셀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본인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하이퍼스케일 AI에다가 본인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얹어서 추가로 학습한 본인들만의 새로운 하이퍼스케일 AI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튜닝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이 튜닝 기능도 별도로 코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엑셀로 올려서 학습만 시키면 됩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노코드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필요합니다. 이 AI, 그러니까 NLP와 관련된 언어 생성 모델을 활용한 AI를 현업에 적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볼게요. 처음에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하이퍼스케일 모델을 클로바 스튜디오에서, 에디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게 컨셉이 먹히네요 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튜닝을 합니다. 튜닝을 하고 나면 API 엔드포인트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AI 서비스 개발 영역인데 여기까지 코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하이퍼클로바, 그 다음에 클로바 스튜디오를 활용하지 않고 이것들을 하려고 하면 별도의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AI 전문 개발자가 필요한데 그 영역을 저희가 커버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API를 가져다가 실제 서비스를 만드는 데에는 코딩이 필요할 겁니다. 아니면 앞서 이제 다른 기조연설에서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시면 또 노코드로 개발하실 수도 있겠죠. 저희가 이제 서비스 하고 있는 하이퍼클로바 그리고 클로바 스튜디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남은 시간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설명드릴 레퍼런스는 저희 네이버 내부에서 저희가 하이퍼클로바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레퍼런스들이고요. 뒤쪽에는 저희가 만든 레퍼런스 말고 저희의 API를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파트너들의 레퍼런스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창작과 관련된 레퍼런스입니다. 클로바 MD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서비스에 보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있죠. 네이버에서 쇼핑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저희는 쇼핑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 스마트 스토어에 소상공인들이 입점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그 스마트 스토어에 셀러들이 들어와서 스토어를 차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물론 개중에 대기업들도 들어오시기도 하고 중소기업들, 좀 큰 회사들이 들어오시기도 하는데 대부분 한 명 혹은 두 명이서 이 스토어를 운영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 한 명 혹은 두 명이서 이 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사장님이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어쩔 때는 CS도 담당을 해야 되고요. 어쩔 때는 MD처럼 머천다이징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품들을 진열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마케터 역할까지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그 셀러들에게 굉장히 마케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클로바 스튜디오 그리고 하이퍼 클로바를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케이스는 저런 기획전을 만들 때 저 기획전에 들어가는 저 문구들을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저런 케이스입니다. 저런 이제 MD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획전을 만드는데요. 저 기획전을 만들 때 상당히 많은 기획전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막 찍어내듯이 만들어요. 근데 자동으로 하는 것 같지만 다 마케터들이 저거를 다 보고 있거든요. 저런 문구들을 AI가 서포트해서 만들어준다면 훨씬 더 높은 그런 효율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상품명도 저렇게 상품 DB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화면에 노출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막 어쩔 때는 코드도 들어가 있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이퍼클로바를 이용해서 문구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좋도록 교정을 해준 다음에 노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러들이 본인들의 그 스마트 스토어를 홍보하기 위한 채널들이 네이버 앱에 있는데요. 네이버 앱에 보면 알림과 혜택란이 있습니다. 저 공간에 본인의 스토어를 찜한 고객들에게 새로운 신상품이 나왔거나 아니면 이벤트가 있을 때 메시지를 통해서 저렇게 카드 메시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저게 굉장히 효과가 좋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 보면 저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또 저기에 올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제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 혹은 두 명이서 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이 저거를 잘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제공을 했는데요. 메시지 카테고리와 혜택 유형 그리고 몇 가지 키워드들을 선택을 하면 저런 마케팅 메시지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저런 기능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 자체를 하이퍼클로바 그리고 클로바 스튜디오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서비스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한 명 혹은 두 명이서 운영하는데 이 셀러들이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가 수시로 문의가 오는 고객들의 메시지입니다. 한 명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저걸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간도 대중이 없습니다. 막 새벽에도 연락이 오고 되게 힘든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되죠. 그럼 챗봇을 만들면 되죠. 챗봇이 자동으로 대답하게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스토어 혼자 운영하는데 저 챗봇을 본인이 또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챗봇 사업을 과거에 좀 해봤지만 챗봇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기획력도 필요하고 돈도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챗봇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엄두가 안 나는 일인데 그런 셀러들을 위해서 자주 문의가 들어왔던 내용들을 AI가 자동으로 발췌하고 추천을 해줘서 답변을 이렇게 자동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도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하도록 하면 매우 어려워서 자동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AI 추천으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런 답변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토글 메시지로 이걸 노출하실래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노출하겠다라고 하면요, 저렇게 메신저 창에서 FAQ들을 노출하고 바로 자동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이퍼클로바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선물하기 기능인데요. 제가 어제 생일이어가지고 이 선물하기로 저한테 좀 많이 왔는데 안타깝게도 카톡 선물이 더 오더라고요. 저 네이버 다니는데 네이버에도 선물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선물하기 기능에서 하이퍼클로바가 쓰였던 부분은 첫 번째로는 선물을 추천하기 위해서 하이퍼클로바가 쓰였습니다. 선물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선물이 어떨 때 주로 많이 쓰였는가 이 정보를 먼저 추출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때 하이퍼클로바를 이용해서 각각의 저희의 네이버 블로그, 카페 이런 글들을 분석을 해서 각각의 케이스에서 어떤 선물들이 주로 나갔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하이퍼클로바를 썼고요. 그 다음은 이 선물하기를 나갈 때 그냥 선물만 띡 보내는 게 아니라 카드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하죠. 이 되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감동적인 메시지를 쓰기는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을 AI가 자동으로 메시지를 작성해줘서 서포트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플레이스죠. 그 가게들, 맛집들 이렇게 막 검색해서 가서 드시고 나면 거기에 이렇게 평점을 쓰실 수 있는데 이게 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 별점 테러 때문에 막 가게 운영에 지장도 있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아마 작년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별점이 아니라 키워드 리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별점이 노출되지 않고 저 가게에 적합한 키워드들을 노출을 해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저 집이 어떤 집이구나를 느낄 수 있고 가게 점주들한테는 별점 테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에서도 키워드를 자동으로 뽑아내고 그것들을 분류하는데 하이퍼클로바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이버 클로바의 클로바 노트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오프라인 회의나 온라인 회의에서 회의록을 많이들 작성을 하시죠. 혹시 클로바 노트 써보신 분 계실까요? 네. 네. 저의 상식이 좀 깨지는 순간이네요. 왜냐면 클로바 노트 많이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팀 내 막내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회의록 많이들 작성 안 하시죠? 네. 클로바 노트 이용해서 학생들이 뭐 강의도 녹취하고 그 다음에 회의록도 녹취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쓰고들 계시는데요. 그냥 회의 녹취라는 게 동영상이네요. 아이고.
그냥 STT 이용해서 회의 녹취 내용을 쭉 전사해 주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화자 분리까지 돼서 하면 참 좋긴 한데, 가끔은 이게 한 2시간짜리 회의였는데 이거 요약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약 기능을 넣습니다. 하이퍼클로바를 이용해서 요약하는 거를 넣었고요. 여기서 많이들 쓰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클로바 노트는 300만 다운로드 이상 한국에서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케어콜이라는 사례인데요. 케어콜은 대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케어콜 서비스는 독거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독거 노인분들이 건강하게 계신지 살아계신지, 혹시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고독사를 당하시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일이 다 찾아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예산이 그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고 전화를 드리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AI가 대신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거노인이거든요. 애들도 다 해외가 있고. 안녕하세요, 손숙님. 안부 확인차 네이버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연극을 하고 있어요. 연극 배우예요.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이면 60주년, 60년간 연극했어요. 정말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멋지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에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저런, 많이 힘드시겠어요. 병원에는 다녀오셨어요? 너무 이렇게 염려해주고 뭐 병원에 가라, 뭐 챙겨 먹어라 이러니까 너무 고맙고 아주 기특한 것 같아. 네, 일반적으로 이런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 기획자들이 각각의 대화에 대해서 일일이 다 작성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룰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챗봇을 만들다 보면 사람하고 대화하는 느낌 혹은 감정 교류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이퍼클로바를 적용을 해서 독거 노인분들과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기억하기 기능도 넣어서 지난번에 대답했던 거 다시 안 물어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노인분께서 우리 뭐 아들이 뭐 해서 걱정이야, 그러면 다음번에는 물어봅니다. 지난번 아들 그 문제는 해결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2분 남았는데요. 외부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로바 스튜디오를 지금 클로즈드 베타 형식으로 외부에 오픈했고요. 지금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과 레퍼런스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AI 초거대 AI 바우처 사업에도 저희께 활용되고 있어서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월 200만 원, 최대 2천만 원까지 이 API를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리튼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사례인데요. 서비스를 2개를 만드셨어요. 카피라이팅 서비스랑 교육용 글쓰기 서비스를 만드셨는데요. 이 카피라이팅 서비스는 카피라이터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들과 씬들을 넣으면 마케팅 문구를 자동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이 리튼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또 투자도 잘 받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리튼 트레이닝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리튼 트레이닝이라는 서비스는 글쓰기를 할 때 입력한 주제와 관련된 소주제들을 AI가 자동으로 추천해주면서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보조하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은 스토리네이션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우주문방구라고 하는 스타트업의 서비스입니다. 웹소설 플랫폼인데요. 이 웹소설을 사용자가 쓸 때 쓰다 보면 막힐 때가 있잖아요. 소설이라는 게. 그랬을 때 문구를 추천받는데 AI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로이랩스의 잡브레인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자소서 쓰는 거 막막하잖아요. 저 잡브레인이라는 서비스에서 보면 자동으로 본인의 이제 경력을, 커리어를 끌어올 수 있는데요. 그 끌어온 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자소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하이퍼클로바를 활용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사례는 한 4가지 정도를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저희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한 1000여 개 정도 되고요. 계속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나 이쪽으로도 사례가 곧 나올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코딩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저희와 같은 하이퍼클로버와 같은 노코드 AI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많은 AI를 적용해서 효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